안녕하세요. 셀러니즈 지우입니다. 소자본, 무자본 창업으로 구매대행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의 가장 큰 진입장벽이 지재권과 세금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구매대행 지재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재권, 말만 들어도 겁부터 나시나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초보셀러 때에는 마켓에서 이메일만 받아도 떨렸거든요. 먼저 지재권은 지식재산권의 줄임말인데요. 지재권의 종류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매대행 셀러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상표권과 디자인권입니다. 상표권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브랜드 외에 알려지지 않는 상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상표의 가치가 있기 위해선 등록보다는 사람들의 인지가 더 중요하지만 인지의 가치보다 독점 또는 선점을 우선시하고 상표명만 이용해 금전적 가치를 추구하는 분들이 계셔서 초보셀러분들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최근 경험한 일들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2년 가을에 올린 상품 중 하나가 문제가 돼서 올 여름에 이메일 한 건을 받았습니다. 상품의 삭제가 아니라 당장 합의금을 요구하는 메일이라 올 게 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전 무대응으로 메일에 답변을 하지 않고 합의금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당해 최근에 집 근처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먼저 제가 상품을 업로드할 당시에는 해당 상표권이 특허청 출원 또는 심사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직 상표권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품 판매 건수는 0건이었습니다. 초반에 질보다 양으로 승부를 봤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품이 올라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메일을 받고 해당 상품을 삭제하기 전에 모니터에 달력과 시간이 나오도록 화면을 띄운 후에 해당 상품을 삭제하는 장면을 캡처, 그리고 녹화해서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법을 기초로 저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고 이후 고발을 했기 때문에 저 또한 법적으로 상대방의 논리에 반박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참고한 법조항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상표법 제34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7항,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3항,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상표법 제57조 출원공고 3항,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 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간 상표 등록 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특허청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상표법 제58조 손실보상 청구권 1항, 출원 공고가 있은 후 해당 상표 등록 출원에 관한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 등록 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해당 상표 등록 출원에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 공고 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 후 상표권을 설정 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항,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해당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 등록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다. 상표법 제34조에 의해 고발인이 등록한 상표는 애초에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7항, 국내가 아닌 해외 상표이지만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이며 13항,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손해를 입히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표 등록 자체가 위법이니 고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상표법 제57조 3항, 특허청장이 2개월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이런 부당한 이익이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표법 제58조 1항 출원인이 해당 상표 등록 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 출원 공고 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음에도 어떠한 경고도 하지 않았고, 이는 상표법 34조 13항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권을 출원하였다는 근거로 주장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법이라는 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적용을 달리할 수 있어 제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논리를 만드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의 변리사분들의 글을 많이 참고했고 도움이 될 만한 자료는 그대로 출력을 했습니다. 화면 캡처 자료, 그리고 법조원과 저의 논리, 변리사 답변들, 엑스퍼트 상담 내역 등을 준비해서 경찰서 수사과에 방문을 했고 1시간 반 정도 조사를 받고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재권 침해 신고를 받고 경찰서에 출석을 하면 아무런 준비 없이 본인이 죄가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점만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염없이 울기만 하다 가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저를 조사한 수사관님이 보직된 이유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수사를 받은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하시던데 저는 그 사실에 더 놀랐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엄청나게 준비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틈날 때마다 조금씩 법조항 읽어보고 지식인 찾아보고 논리를 만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50만원 합의금 주고 끝낼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출원된 상표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것도 아니고 해당 상표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였기에 그냥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가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무혐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셀러분들이 지재권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보호받고 안전하게 판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추가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이용하면 온라인, 방문 상담 모두가 가능하니 도움을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감기 몸살이 유행이라는데 셀러분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